자, 여러분 잘 쉬셨나요? 자, 들어오셨죠? 자, 이제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국제법의 주요 연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 같아요. 자, 앞 시간과 크게 차이는 나지 않되 조금 더 심화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문 사진을 좀 보죠. 뒤에 있는 건물, 저게 바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 건물입니다. 그 앞에 여러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고, 예, 그 들고 있는 피켓에 예, 차우스가 우리 집이야, 우리 땅이야, 뭐 이런 내용을 갖고 있죠. 자, 우리는 반드시 돌려받아야 돼, 뭐 이런 것이잖아요. 자, 이 영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식민지를 많이 만들었었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해서 신생 국가가 등장을 하는데 아직도 영국령으로 예, 존속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한 곳이 차고스 섬인 것 같고요. 자, 이걸 가지고 모리셔스라는 국가와 영국 사이에 아마 분쟁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예, 국제사법재판소로 이관이 되었을 거고, 국제사법재판소는 영국한테 예, 이렇게 보다시피 차고스 제도를 모리셔스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자, 그래서 재판관의 대다수가 예, 빨리 돌려주고 거기에 대한 통치를 끝내라라고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뭐라고 그래요? 이건 의견이지 판결이 아니야. 우리는 거기가 안보에 중요하기 때문에 안 돌려줄 거야 라는 이런 뉘앙스의 이제 그 신문의 어떤 그 제목이 나오죠. 자, 이런 것처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가 자발적으로 충분히 예, 뭐 수용을 한다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좀 그 구속력이 좀 약하다. 뭐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 어떤 그 뉴스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여러 국제법들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을 좀 보려고 해요. 자, 조약은 협약, 협정, 규약, 의정서 등등으로 다양히 불리워요. 아까 우리가 몬트리올 의정서, 교토 의정서 이런 거 봤죠. 자, 이거는 당연히 가장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국제법입니다. 그리고 이 국제조약은 국내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가끔 조약이라 이름은 하지만 일반적인 조약에 비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고 그냥 뭐 좀 양국 간에 합의의 수준에 이르는 것, 이런 걸 우리는 신사협정이라고도 한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조약. 예, 가장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어떤 기본법이 바로 조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가 국제관습법이죠. 이 관습, 일반적으로 승인된 관행. 이 국제사회에서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 원수에 대한 어떤 그 예우, 이런 것들은 뭐 성문법이라기보다는 예, 그 일반적으로 이런 관행들이 쭉 계속되어져 오면서 예, 관습법으로 굳혀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국제적인 여러 관행들이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이죠. 자, 요거는 한 번 그렇다가 아니라 통일되게 일관적으로 반복 지속이 되어서 예, 하나의 패턴으로 굳혀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행이 다른 나라들한테도 인정이 되어서 예, 동의를 얻어서 이 정도면은 예, 법적인 상황으로 뭐 이렇게 집행이 되어도 큰 문제가 없겠다라는 확신과 더불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 이제 이런 것이 바로 국제관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국제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국제관습에 우선하는 것은 아무래도 예, 법적 구속력을 가장 강력하게 갖고 있는 조약이라 할지라도 국제법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 이런 성문법이냐 불문법이냐 뭐 조약이냐 국제관습법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우위의 개념은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조약이 어떤 사항들을 규정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국제관습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때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기했지만 국제법도 법이에요. 자, 그래서 법의 일반 원칙에 아무래도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예, 법의 일반적인 원칙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법의 일반 원칙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
자, 여러분들은 이런 것이 나올 때 대충 어떤 뜻일까를 머릿속으로 짐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리 남용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대충 감이 오시죠? 자, 그럼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자, 우선 신의 성실의 원칙은 인간이 법률 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해서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한 원칙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법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뢰감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또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 신뢰성이 떨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끼워주려고 하지 않잖아요. 자, 이거는 법의 일반적인 원칙에서는 내가 법률 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내가 신뢰감이 있는 행동을 해.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기대하겠지에 대한 나에 대한 신뢰를 배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기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법도 당연히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법률을 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권리남용의 원칙은요. 자, 권리 행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의하거나 허용하는 수준의 것을 넘어서서 행사가 되면 그건 권리 남용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러한 권리 남용은 안 좋은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권리 남용을 금지한다는 원칙. 그래서 우리가 법률이 정한 바대로 그 안에서의 권리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원칙. 이게 바로 권리 남용의 원칙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리 남용을 하라는 게 아니라 권리 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되는 것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신법 우선의 원칙. 자, 요거는 같은 동위라는 말은 위상이 같다라는 소리잖아요. 자, 그래서 같은 중요성이나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 법일지라도 이게 이제 예전에 만들어진 법을 국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새롭게 최근에 제정된 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신법이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신법 우선의 원칙은 당연히 최근에 제정된 법이 그 이전에 제정된 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죠. 이거는 자기소송에 본인이 재판관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소송에 본인이 재판관이 될 수가 없다. 이거는 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재판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법의 일반적인 원칙 하에서 국제법도 그러한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판례와 학설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이게 정규적인 뭐 법규범은 아닐지라도 어떤 국제법을 결정할 때나 판단을 할 때 보조적 수단으로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판례와 학설도 어떤 원칙이 있느냐 하면 선례구속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잠깐 선례구속의 원칙은 뭘까를 한번 단어를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미리 짐작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선례구속의 원칙은 이런 거죠. 자, 다음에 동일하거나 혹은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해야 될 땐 앞에 이거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건은 앞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내려졌지를 한번 뒤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선판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선판례에 의해서 구속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법원보다 상급 법원이 어디지? 그래서 상급 법원의 판결을 먼저 좀 뒤져봐요. 자, 그러면 상급 법원이 판결해 놓은 것을 하급 법원이 뒤집기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상급 법원의 판결을 하급 법원이 적용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새로운 판결을 할 때 앞에 이미 경험적으로 먼저 낸 판례를 한번 살펴보고 혹은 나의 위치보다 조금 상급 법원의 판결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그것에 적용을 받는 것을 우리는 선례구속의 원칙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내법을 적용할 때도 이 선례구속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면 국제법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법의 안정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과거의 판례를 인용한다는 원칙이 바로 선례구속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 제가 뭐 안 찾아봐서 모르긴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따르면 규정 제59조가 이를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부인한다 그래요. 자,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 역시 이 선례 구속에서 크게 자유롭지는 않은가 봐요. 자,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가 나오기 전에 그 전신이 바로 상설국제사법재판소가 있었다네요. 자, 그래서 이 상설국제사법소 재판소의 판례를 인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히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판례와 학설을 우리가 보조수단으로 이제 사용을 할 때도 선례구속의 원칙에 따라 앞에 이루어진 선판례들을 좀 많이 참고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은 페이지를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자, 사파와 이런 것이 참 재밌게 나와 있는 18쪽, 29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국제연합 헌장에 따른 국가 간 우호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몇십 년 전에 1970년대에 이미 국제사회가 국제법 원칙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선언을 한 그러한 케이스가 되는데요. 자, 단어들을 우리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교과서와 함께 같이 봐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국제법의 기본은 뭘까요? 모든 주권 국가들이 평등하게 참여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국가 주권 평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말풍선을 보면 국제법상의 주권국은 면적, 인구, 경제력 등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취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타국의 권력에 복종하지 않는다. 자, 이런 법적 평등의 문제를 선언을 했지요. 당연히 우리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국내 문제 불간섭의 원칙입니다. 당연하지요. 자, 각 나라들이 다 독립적인 주권을 갖고 있다면 어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내 문제에 간섭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타국이나 국제조직의 정치, 사회, 경제 등에 관할 사항에 대해서 타국이나 국제기구가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일반 법의 원칙에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었었죠. 똑같습니다. 국제법의 주체가 국가나 국제기구나 혹은 다국적 기업과 같은 법인 개인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정직하고 공평하게 신뢰감을 가지고 신의 성실을 다해서 참여해야 한다,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자,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대전이라는 큰 전쟁을 두 차례 경험해놨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이상 국가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에 합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소하거나 커다란 분쟁들이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지요. 그걸 절대로 전쟁이라는 수단에 의해서 해결하면 안 됩니다. 평화적 해결의 원칙 이런 것들을 전 세계가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무기라든지 전쟁이라는 강제적인 수단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국제협력의 원칙이라는 것이 나오죠. 당연히 이거는 국제사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그렇죠. 특히 평화 유지, 전쟁 방지 이런 걸 위해서는 여러 국가들의 참여와 협력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언한 것이 바로 국제협력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족 자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우리가 3.1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 바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이런 것에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를 규정하는 가장 오래된 어떤 선언이었다고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말풍선을 빨리 봐보시면 모든 민족은 그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제가 완전히 아재 개그, 개그가 뭐냐면 이때 학생들이 정말 자결이란 말을 몰라요. 그래서 안 좋은 단어 있죠. 왜 막 스스로 목숨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그건가? 그게 아니라 스스로 자자에 결정할 수 있는 결자예요. 자,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모든 민족이 그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발전은
자유롭게 스스로 추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민족 자결의 원칙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시면 주권평등이라든지, 그죠? 예, 뭐 국내 문제 불간섭이라든지, 신인 성실의 원칙이라든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의미에서 민족 자결과 다 서로 물고 물리고 연결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교과서에 나온 바대로 마지막으로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절대로 다른 국가를 상대로 무력을 사용할 수가 없다. 자, 이거는 오래된 국제사회의 합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원칙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가 간 우호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충분히 동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혹시 누가 알아요?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정말 국제사회에서 어떤 그 일꾼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할 때, 자, 이런 원칙 하에서 여러분들이 국제적 행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국제법의 주요 어떤 법적인 근거, 국제법의 연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고 애썼고요. 마무리 퀴즈 같은 것들을 잘 풀고 이번 주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